자, 이번 시간에는 HTML에서 제공하는 폼, 양식이라는 이름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용자들이 인터넷상에서 그 사용자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주소, 전화번호 등등입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폼이라는 요소입니다. 즉, 폼은 사용자들로부터 입력을 수집해서 그 웹 서버에서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달하는데 활용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폼이라는 태그로 시작해서 슬래시 폼으로 이렇게 끝내주면 되는데요. 이 시작과 끝 영역을 알리는 태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이에 중요한 그 입력에 관련된 태그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입력과 관련된 태그들은 인풋 요소라는 게 있고요. 체크박스 요소, 라디오 버튼 요소, 서밋 버튼 등과 같은 것이 보통 제공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는데 첫 번째, 인풋이라는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그 이름이 인풋입니다. 말 그대로 입력받는 태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인풋 요소에는 그 속성 중에 타입이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 타입을 텍스트로 하느냐, 라디오로 하느냐, 서밋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각각 달라집니다. 그 내용들은 또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 기능인 타입을 텍스트로 줬을 때, 즉 태그 이름이 인풋인데 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폼 안에 인풋이라는 태그를 쓸 때 타입을 텍스트로 주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용자가 텍스트 입력을 할 수 있는 입력 필드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 여기 예제가 나와 있고요. 그 예제가 어떻게 보여질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인터넷상 그 웹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자주 만나는 그러한 인터페이스죠. first name 콜론 다음에 상자가 있는데, 여러분의 first name을 입력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last name 입력하라는 뜻인데, 사용자 키보드로 입력이 가능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러한 사용자가 입력 가능한 상자를 누가 만들어주느냐? 바로 input이라는 태그가 만들어줍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추가적인 속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보통 기본적인 너비는 그 20개의 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폭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예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H2 body에 H2 엘리멘트 텍스트 인풋 필드 그냥 제목이죠. 그리고 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슬래시 폼으로 되어 있고요. 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겁니다. 그리고 그 폼 안에다가 이와 같이 그 인풋 엘리멘트, 요 라벨은 잠시 여러분들이 무시하셔도 됩니다. 요 태그는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first name이라는 텍스트가 있고요. 그 텍스트 다음에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요 상자가 바로 요 인풋 엘리멘트입니다. 이제 인풋, 그리고 타입은 텍스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자가 만들어진 거고요. 아이디는 그 레이블에 쓰려고 만든 거니까 잠시 무시해도 되고요. name이 바로 여기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 문자열, 그것을 저장할 변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용자가 여기에도 입력하고 여기에도 입력하는데, 여기에 입력한 거는 어디다가 저장하고 여기다 입력하는 또 다른 어느 곳에 저장해서 서버에 전달해야 되니까 그 변수 이름을 여기다가 name으로 써주면은, 여기는 디폴트 값으로 value 하고 존이 나온 이유는 디폴트 값이고요. 디폴트 값이 없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그 대신 언제든지 우리가 그 바꿀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만약에 그 value를 디폴트를 제 이름으로 주면은 처음 시작할 때 아예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 두 번째 박스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이름으로 lname이라는 변수명으로 받아서 이제 서버에 전달할 준비를 하는 거겠죠. 아직까지 그 전달하고 받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자, 또 하나 입력받는 것 중에 텍스트로 입력받는 것도 있지만 그 버튼을 눌러서 입력받는 게 있습니다. 즉 라디오라는 그 타입의 값을 주게 되면 라디오 버튼이라는 게 생깁니다. 라디오 버튼은 이런 겁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요. 자, male, female, other, 즉 성별을 표시하시오 한 다음에 male을 선택할지 female을 선택할지 아니 그 또 다른 걸 선택할지.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다른 게 선택되면 이미 선택되어 있던 것이 그 선택이 취소되죠. 그러한 기능을 해주기 위해서는
라디오 버튼, 이렇게 동그란 버튼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input이라는 태그를 씁니다. 폼 안에 역시. 근데 타입을 라디오라고, 요거는 조금 예제가 잘못되어 있네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겉에 들어가 있는 게 좀 잘못됐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male, female, other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제목은 라디오 버튼, 이게 제목이고요. 그냥 폼으로 시작해서 슬래시 폼으로 끝납니다. 자, 한 줄 한 줄씩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줄에 보면은 지금 input 한 다음에 타입을 라디오로 주었습니다. 즉 여기 보면은 메일 왼쪽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얘가 바로 요거입니다. 요 그 태그입니다. 요걸 조금 이렇게 해서 한 줄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요 메일이라는 텍스트는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텍스트인데 이걸 레이블이라는 걸로 감싸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요 버튼을 누를 때 이렇게 눌러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화면이 좀 작고 활자가 좀 작으면 요것도 아주 작게 표현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클릭하는 것 자체가 그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다 대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요 버튼 옆에 있는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를 선택해도 해당하는 버튼이 눌려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라벨이라는 태그를 또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라벨은 말 그대로 여기 버튼에 붙어 있는 레이블인데 어떻게 이 버튼에 붙어 있는지를 얘기하냐면 for라는 엘리멘트 그 속성을 써요. 라벨인데 누구를 위한 라벨이냐? 메일을 위한 라벨이다. 이 메일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input 태그의 id로 들어 있습니다. 얘가 id가 메일이다 보니까 요 메일이 그 메일이라는 문자열에 붙은 라벨은 바로 얘를 위한 거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그 라디오 버튼을 쓸 때 주의할 점은 그것입니다. 요 라디오 버튼은 계속 우리가 요 내용을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만들 때마다 동그란 이런 버튼이 계속 생겨요. 그죠? 그런데 이 동그란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단은 그 이름과 값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버튼을 선택했을 때 특정한 변수에 변수 값을 넣어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라디오 버튼으로 작동하려면 주의할 점이 뭐냐면 동일한 이런 한 그룹으로 되어 있는 라디오 버튼의 경우에는 네임이 같아야 돼요. 네임이 젠더, 네임이 젠더, 네임이 젠더. 왜냐하면 전달할 거는 이 세 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이름이 다 똑같은데 값만 다른 겁니다. value, male, value, female, value, other. 그러니까 세 번째 걸 누르면은 젠더에 other가 들어가고요. female을 누르면 젠더에 female이 들어가서 이제 전달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 각각의 텍스트들에게는 라벨이 붙어서 누구를 위한 라벨인가는 id와 for라는 속성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우리가 그 잘 기능하도록 코딩이 가능하겠죠. 자, 라벨에 대한 설명은 이미 설명이 되었으니까 참조해 보시고요. 자, submit 버튼을 한번 또 살펴봅시다. submit 버튼 또한 그 input 엘리멘트의 하나입니다. 근데 타입을 submit으로 준 것 뿐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보통 그 폼 핸들러에게 폼을 제출하는 버튼을 정의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폼 핸들러라는 용어가 새로 소개가 됐는데 사실은 폼이라고 하는 것, 양식이라는 것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다음에 그거를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그것을 그 실행시킬 또는 그것을 처리할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처리할 프로그램이 보통 폼 핸들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폼 핸들러는 어디에 정의하느냐? 지금 폼이라는 태그에 액션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기 이 폼이라는 태그 안에 정의된 많은 그 변수와 변수값을 누구한테 전달할 거냐? 바로 이 속성에 정의되어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연히 웹 서버상에 존재하는 그 실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 그 요번 학기 웹 프로그램에서 배우질 않고 고급 웹 프로그래밍 또는 웹 서버 프로그래밍에서 요 프로그램을 그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그 HTML 파트에서는 이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입력을 받는지 인터페이스만 우리가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액션이라는 게 있어서 이 액션이라는 폼 핸들러에다가 요 그 입력된 내용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여기 조금 내려가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first name 미키라고 되어 있고요. last name 마우스.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first name과 last name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submit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지금 여기 브라우저에 그 주소창이 보이질 않는 관계로 이걸 내려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submit 하면 탭이 하나 열리면서 submitted form data 하면서 first name equal June and last name equal G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러한 값이 전달받았다라고 어디? 지금 그 입력받은 그 소위 action page.php라고 부르는 폼 핸들러로부터 답변이 온 겁니다. 그 코드를 하는 거는 우리가 배우진 않을 건데 어쨌든 그런 코드가 그것을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코드라는 건데 그 코드 이름을 명시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요 액션이고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실행시키는 방법은 요 버튼으로 합니다. submit이라는 이름의 버튼 어떻게 만들어요? 바로 이렇게 만듭니다. input 태그인데 타입을 submit으로 주면 거기에 버튼이 만들어지고 그걸 클릭했을 때 그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폼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기다 가져다 줘요. 소스 코드 다시 볼게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역시 앞에서 봤던 그 페이지랑 똑같은 겁니다. HTML forms라고 H2로 되어 있고요. form으로 시작해서 요것도 조금 늘려서 요 코드가 한 줄에 한 코드가 들어오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그 어디 있나요? first name이라는 텍스트가 여기 있네요. first name 여기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John이라는 거는 그 디폴트 값으로 여기 넣어 놓은 건데 그 디폴트 값 없이 합시다. 우리 전가도를. 그죠? 그러면 없고 그런데 얘는 인풋인데 텍스트 타입의 인풋이기 때문에 네모난 사각형. 두 번째도 인풋인데 텍스트 타입 인풋에서 사각형이 생긴 거고요. 마지막에 인풋 타입이 submi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submit이라는 버튼이 생기는데 여기에 쓰여진 글씨는 사실은 요 글씨가 쓰여진 거예요. value 값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한글로 쓰면은 한글로 거기에 쓰여집니다. 원하는 그런 텍스트를 쓸 수 있고요. 그거는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일 뿐이고 실제로 얘가 작동되게 하려면 버튼이고 눌렀을 때 이 값이 여기에 액션에 전달되게 하려면 submit이라는 타입으로 써야 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를 아무거나 넣어서 제출해 보면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Fname에는 hello가, Lname에는 hi가 그 입력이 돼서 전달됐습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